타임즈가 선정한 영화 속 최악의 기업 4위 인젠. 왜 인젠 기업이 빌런 기업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영화 속에서 순둥순둥한 웃음으로 선한 KFC 할아버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의 웃음에 속으면 안 된다. 과거 존 해먼드는 벼룩 서커스로 큰 돈을 벌었었는데 여기서 벼룩 서커스란 말 그대로 벼룩을 이용해 물건을 옮기거나 들게 하는 서커스를 말한다. 1900년대 중반까지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던 서커스로 존 해먼드 또한 유행에 탑승하여 벼룩 서커스를 시작했던 것. 하지만 해먼드는 회전목마, 그네, 시소 등의 모터를 설치하여 벼룩이 끄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장사를 했었고, 그러한 모습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언젠가는 거짓, 환상이 아닌 아이들이 진짜 눈으로 보고 만지며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고자 꿈을 키우게 된다. 그렇게 꿈을 키운 해먼드는 1969년 아프리카 케냐의 동물들을 보호하면서 또 그 동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애니멀 킹덤을 개장한다. 이때 안전관리자로 유능한 사냥꾼인 로버트 몰든을 고용하는데, 이 사람은 영화 주라기 공원 1편에서 등장한 인젠 보안부 소속 레인저로 공원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인이다. 다시 돌아와 보통 동물보호구역은 수력금지구역으로 동물 생태계를 지켜주기 위해 극히 일부 지역만 오픈하여 특정 시간 동안만 관람하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돈을 쫓는 사업가이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어하는 해먼드가 동물들을 위한 보호구역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동물원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는 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 목적, 그 욕망 때문에 동물들은 사람들을 위한 도구 또는 그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이러한 비윤리적인 마인드로 인해 결국 주라기 시리즈의 공룡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사실 원작 속 해먼드는 철저한 사업가이자 공룡을 오직 상품으로만 생각하고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하는 확실한 빌런으로 표현된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보면 해먼드는 꿈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정말 사람들의 눈이 뒤집어질 만한 무언가를 계획하게 된다. 해먼드의 뒤틀린 이상과 꿈은 공룡 복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환상을 품게 하였고,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로구드 재단의 설립자인 벤자민 로구드를 꼬드기게 되는데, 결국 벤자민의 지원을 받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전공학자들을 섭외하여 1975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유전공학 회사 인젠을 설립하게 된다. 그리고 로구드 저택 지하실에 비밀 실험실을 세우고 그곳에서 주라기 공원 프로젝트를 위해 공룡 복원 연구를 시작하는데, 인젠 기업의 겉모습은 뛰어난 유전 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 산업의 선두주자 기업이었지만, 그러나 인젠 기업의 실상은 벤자민 저택 지하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비윤리적 실험을 통해 유전 공학으로 다양한 것들을 복원 및 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먼드는 주라기 시리즈 최고의 빌런 헬리오 박사를 설득하여 인젠으로 데려왔고, 그는 기존의 복제 방법이 아닌 개구리 DNA를 이용해 공룡을 복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우 박사의 제안과 연구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인젠 기업은 우 박사를 연구팀장으로 임명하여 그를 필두로 모든 연구가 진행되도록 한다. 그런데 벤자민의 딸이 교통사고로 죽으며 인젠의 유전공학 기술을 통해 죽은 딸을 복제하려 했지만 윤리적 문제로 해먼드는 반대를 하였고, 그로 인해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설정은 주라기 월드로 넘어오며 삭제가 되었고, 바뀐 설정으로는 벤자민의 딸은 교통사고가 아닌 유전 질환으로 죽었으며 죽기 전에 자신의 DNA를 복제하여 그 핵을 통해 스스로 임신해 메이지 로구드를 낳게 된다. 설정 변경으로 인해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보여주던 해먼드의 모습이 사라지며 선역도 악역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1993년 랩터를 이송하던 중 인젠 보안부 소속 직원 중 한 명인 조프리 브라운은 랩터에 의해 죽게 되는데, 그의 가족들은 인젠 기업에게 2천만 달러의 손해보상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은 공룡에 대한 위험성으로 주라기 공원 개장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해먼드와 인젠 기업은 영화 주라기 공원 1편의 시작점인 그랜트 세틀러 말콤 박사, 그리고 투자자들을 대표하는 변호사 도널드 제나로를 초대하여 주라기 공원에 사전 답사를 시킨다. 제나로는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48시간 후에 공원을 폐쇄시키겠다고 말하는데, 이에 해먼드는 콘크리트 해자에 모션 센서 추적 시스템 그리고 1000볼트의 철책을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는 정말 안전하다고 믿었는지 해먼드는 이들 외에도 자신의 외손녀 외손자인 렉스와 팀도 사전 답사에 초대하게 된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정란을 빼돌리기 위해 네드리가 일부 시스템을 마비시키자
몇몇 공룡들이 탈출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해먼드는 그제서야 이 프로젝트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주라기 공원에 대한 꿈을 접게 된다. 그렇다면 육식 공룡에 대한 위험성을 해먼드는 몰랐을까? 우 박사는 랩터를 복원시키며 랩터는 지능이 매우 높은 개체임을 알아내어 보고를 했었고 주라기 공원 보안 책임자로 있는 로버트 몰드는 랩터는 너무 위험해서 모두 죽여야 한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그러나 해먼드는 그의 말을 무시했고 그리하여 자신의 직원 중 한 명이 랩터의 먹이가 되었는데 그 후에도 랩터를 처리해야 한다는 로버트 멀문의 말을 무시한다. 아마도 주라기 공원이 개장하지 못한다면 인젠 기업은 파산 위기와 함께 자신의 꿈이 좌절되기 때문에 해먼드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필사적으로 사전 답사팀을 설득하려 했을 수도 있다. 결국 이 모든 건 해먼드와 인젠 기업의 오판이었고 자신들이 만든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랩터, 딜로포사우루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며 존 해먼드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다. 주라기 공원 사태 이후 이슬라 누블라 섬은 쑥대밭이 되었고 공룡들을 사육하는 비구역 이슬라 소르나 섬 또한 태풍으로 인해 연구실이 모두 파괴가 된다. 그리하여 우 박사를 포함한 모든 인젠 연구진들은 샌디에이고에 있는 본사로 복귀하게 되는데 기존의 공룡들은 리신을 공급받지 못하면 일주일 내로 죽게 설계됐지만 비구역인 소르나 섬은 리신이 풍부한 콩이 자라고 있었는데 초식 공룡들은 그 콩을 먹으며 리신을 보충했고 육식 공룡 또한 그 초식 공룡들을 잡아먹으니 서로 리신을 보충받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왕 도마뱀 DNA로 인해 암컷뿐이었던 공룡들이 스스로 알을 낳아 계속 번성하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주라기 공원 사태로 큰 손해를 봤던 인젠은 피터 러들로우의 주도 아래 인젠 기업 이사회는 비구역의 공룡들을 미국 샌디에이고로 데려와서 제2의 주라기 공원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운다. 해먼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공룡들을 지켜주고자 비구역을 공룡보호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영국의 보호먼 가족이 우연히 비구역 소르나 섬에 들어갔다가 딸인 캐시 보호먼이 콤프소고 나투스의 공격당하며 크게 다치는데 그리하여 보호먼 가족이 인젠사에게 보상 청구를 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젠사에서 해먼드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게 되고 이를 계기로 피터 러들로우는 인젠 기업의 2대 회장에 오르게 된다. 역시 차기 빌런답게 피터 러들로우는 기존에 있던 인젠 보안부 그리고 고용한 밀렵군 및 용병들과 함께 새롭게 인젠 수학팀을 결성 후 B구역으로 들어가 공룡들을 잡기 시작한다. 하지만 해먼드가 B구역 생태계 촬영을 위해 보낸 말콤 박사 일당에 의해 잡아들인 공룡들을 놓치게 되고 그러나 피터 러들로우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공룡들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만 잡는다면 인젠 기업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성체 한 마리와 그의 새끼만 밀렵하여 재빨리 샌디에이고로 데려오는데 샌디에이고 항만에서 기자들을 불러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공개하려 했지만 마취에서 깨버린 성체 티라노사우루스는 배에서 탈출해 샌디에이고 시내로 들어가 난장판을 만들었고 말콤과 사라 하딩 박사는 티라노사우루스 새끼를 이용해 다시 배로 유인하여 공룡들을 B구역으로 돌려보내게 된다. 그 과정에서 피터 러들로우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게 죽게 되고 결국 인젠사는 파산의 위기를 겪게 된다. 이후 해먼드는 CNN 방송을 통해 이슬라 누블라와 이슬라 소르나를 인간들로부터 격리 후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장하였고 그리하여 인젠 기업은 미하원 과학위원회를 도와 고생물의 유전적 부활과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게 된다. 일명 유전자 보호 법안으로 인젠은 함부로 공룡을 복제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공룡을 모두 공개해야 했으며 이슬라 누블라 소르나 섬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 참고로 원작에서는 이슬라 누블라를 미폭격기를 사용해 그곳에 있는 공룡을 모두 죽였지만 영화에서는 주라기 공원 폐장 후 그 모습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한다. 주라기 공원 2편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헨리우 박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주라기 공원 1편에서 공룡의 다른 DNA를 섞어 복원하던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식물의 DNA를 혼합해서 만든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식물인 카라코시스 우타시스를 만들었고 이 결과물을 1997년 5월 21일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발표하게 된다. 참고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샌디에이고 시내를 박살낸 것은 5월 25일인데 인젠 기업이 하이브리드 식물을 발표 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자마자 2대 회장인 피터 러들로우가 초대형 사고를 친 것, 사건의 당사자는 죽었고 그것을 수습하려 다 죽어가던 해먼드가 26일 CNN 아침 방송을 통해 인터뷰를 했던 것이다. 한편 마스라니 글로벌의 회장 사이먼 마스라니는 그 연구에 주목을 했고 마침 아버지의 친구이기도 한 해먼드를 찾아와 인젠을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1997년 그해 겨울 존 해먼드는 사이먼 마스라니에게 공룡들을 지키는데 비용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유언을 남기며 별세한다. 그리하여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인젠 기업을 마스라니 기업이 인수하게 된다.
글로벌 마스라니의 자회사가 된 인젠. 마스라니 기업은 인젠의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사업을 시작하였고, 특히나 인젠 보안부를 이용해 민간 군사 기업으로 확장시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공룡 센서 추적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 사람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생체 추적 시스템을 만들어 그 활용도를 더 높이게 된다. 다시 돌아와 마스라니 기업에 인수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헨리우 박사를 필두로 인젠의 연구진들은 회장 사이먼 마스라니를 속여 비밀리에 이슬라 소르나 섬에 들어가 새로운 공룡들을 보고 및 복제하였고,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주라기 공호 3편에 등장한 스피노사우루스이다. 초대 빌런 존 해먼드, 2대 빌런 피터 러들로우 이후 우 박사는 이 실험을 통해 진짜 빌런으로 각성하게 된다. 당시 코스타리카 인근에 위치한 비구역인 이슬라 소르나 섬은 공룡들의 존재로 인해 불법 관광 상품과 밀렵이 성행했고, 결국 불법 밀렵꾼들이 잡은 공룡들이 코스타리카에서 탈출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보다 못한 사이먼 마스라니는 해먼드의 유언을 기억하여 이러한 혼란을 막고자 자신들이 직접 공룡들을 관리하기로 하는데, 그리하여 1998년 10월 마스라니 기업은 주라기 월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다. 역시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공룡들의 보호 및 복제가 필요했는데, 마스라니 기업은 미국 국회에 뇌물을 먹이고 유전자 보호 법안을 개정하여 공룡을 복제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만든다. 이슬라 누블라 섬의 주라기 월드 시설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었을 때 비구역 소르나 섬의 공룡들을 데리러 가보니, 몇 년 전 헨리우 박사와 인젠 연구진들이 몰래 만든 공룡들로 인해 그곳의 생태계는 파괴가 된 상태였고, 살아남은 몇 마리의 공룡들만 이슬라 누블라로 데려오게 된다. 그리고 2005년 드디어 주라기 월드가 개장하였고, 역시나 주라기 월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꿈의 동산이 된다. 시간이 흘러 헨리우 박사는 자신의 혼합 DNA 실험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DNA를 섞어 키메라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였는데, 당시 주라기 월드 투자자들 또한 더 크고 강력한 공룡을 보기 원했기에 때마침 회장 사이먼 마스라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공룡을 만들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우 박사는 연구를 진행하는데, 사실 인젠사는 우 박사의 DNA 혼합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체 병기를 만들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우 박사 또한 과거 하이브리드 식물을 만들어내며 자신의 연구 성과에 대한 끝없는 자신감과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했던지라 사이먼 마스라니를 속이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공룡이 아닌 생체 병기 인도미누스 렉스를 만들어낸다. 결국 인도미누스 렉스가 사육장을 탈출하며 주라기 월드는 아수라장이 되고, 인젠 보안부 소속인 ACU 부대를 보내지만 인도미누스 렉스에게 모두 죽임당하고 만다. 인젠 보안부의 보안부장을 맡고 있던 빅 호스킨스는 랩터들을 풀어 인도미누스 렉스를 추적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이 나고, 섬에서 도망치기 전 연구 샘플을 챙기다 랩터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사실 빅 호스킨스는 헨리우와 함께 비밀리에 생체 병기를 만드는 데 일조한 인물로, 과거 용병 출신이었던 그는 사이먼 마스라니가 고용하여 비구역을 벗어나 캐나다까지 날아간 프테라노돈 3마리를 무사히 포획해 오며 그 공을 인정받아 인젠 보안부의 부장이 된 인물이다. 아무튼 인도미누스 렉스 사태로 사이먼 마스라니는 죽었고, 마스라니 기업은 사회적 지탄과 함께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8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며 공룡 및 유전공학과 관련된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고, 그와 함께 이슬라 누블라 섬은 다시 버려지게 된다. 주라기 월드를 만들기 위해 저지른 악행들과 헨리우와 관련된 비리들이 밝혀지며 인젠 기업은 망하게 되고, 헨리우는 모든 학위가 박탈당하며 지명수배자 신세가 된다. 하지만 정신 못 차린 헨리우는 로고드 재단과 함께 비밀리에 연구를 시작하는데, 헨리우의 다음 행적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의 주라기 세계관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며 저는 인젠 기업과 같은 또 다른 빌런 기업인 바이오신 제네틱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